어제 30일에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조단위 유상증자가 많았는데 유상증자 발표할 때 주가가 급락했었어요. 삼성 SDI가 2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조 3천억,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천억 등 특히 2차전지 회사들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었거든요. 모두가 미래성장에 투자하기 위한 유상증자였었지만 아무래도 유상증자 자체가 주주들에게 악재로 받아들여졌죠. 유상증자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할인 발행입니다. 보통 투자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가보다 할인해서 유상증자 가격을 정해요. 현 주가는 10만원인데 20% 할인해서 유상증자를 하면은 기존 주주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의 리스크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투자 자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하면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우선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돈 버는 게. 그러니까 리스크보다는 호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장을 더 지어서 돈을 더 버네? 웬 땡큐야 이렇게 되는 건데, 반면에 업황이 안 좋을 때 유상증자를 하면은 사업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악재로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증시가 안 좋으면 유동성 자체가 적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조단위 자금을 끌어모은다? 유동성 모으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역사상 최대 금액인 4조 3천억 대규모 유상증자를 포함한 8조 자본 확충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장 이후에 대체거래소에서는 6% 넘게 오른 가격이에요.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방금 말한 세 가지 조건처럼 유상증자라고 주가가 꼭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사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은 유상증자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논리로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지, 반대로 이런 사례처럼 유상증자인데도 왜 주가가 오르는 건지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유상증자 무조건 나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배제시켜버리면은 투자 기회를 또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조 자본 확충 계획을 보면은 유상증자는 SK이노베이션이 2조, SK온이 2조, SKIET가 3천억, 유증은 4조 3천억이고요. 연구체 7천억까지 더해서 총 5조의 자본입니다. 여기에 연말까지 추가 3조의 자본 조달을 더 하겠다 했기 때문에 8조의 자본을 총 조달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유상증자로만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방식 같은 경우는 중복상장 우려를 없애면서 일반 주주가 유상증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유상증자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내 돈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딜레마가 있는데요.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면 신주를 포기해야 돼요. 할인가에 나오는 신주를 받지 않아도 손해고요. 억지로 받아도 하락하는 주가로 인해서 손해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손해가 난다는 거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조금 달라요. 오르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왜냐면 기존 주주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금을 내고 신주를 받는 형태예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 사업에 추가 투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죠. 주가는 꿈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 기대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할인율 때문에 그래요. 기업의 상황상 대출보다는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투자자가 갑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 대비 할인율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는 할인율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번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면서 할인 발행도 없었습니다. PRS라는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신주 물량을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호회수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시장을 안심시켰겠죠. 올해 주가 최고가가 14만원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주가가 11만원이었어요. 낮았죠. 보통 기업들은요, 호재를 먼저 내요. 그 다음에 주가를 최고점으로 띄워놓고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기업은 돈을 쓸어가죠.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저점인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한 거죠. 오히려 재무구조가 강화된 게 리스크 해소라고 봤던 게 아닌가, 이래서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었고요. PRS가 뭐냐면요, 투자자가 특정 조건이나 만기일에 회사의 주식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CFO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번에 조달한 5조
자본 중에서 PRS로 들어온 게 3조 9천억이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SK온의 리스크 해소라는 점에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SK온이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았던 시기가 2021년부터 2022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2차 전지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큰 시기였죠. 그러나 23년부터 캐즘이 길어집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재무적 투자자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번 자본 조달로 재무적 투자자들을 엑시트 시켜주는 게 SK 측 투자자 측 모두에게 나은 선택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로써 SK온은 재무적 투자자와의 계약인 26년 상장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오히려 내실 있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은요, 성장보다는 튼튼하게 운영해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호황기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택을 한 거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상증자 자금이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전량 5,100만 주 3조 5,800억 원에 쓰였고요. 이로써 이자가 나가지 않는 유증 대금으로 연 7.5% 내부 수익률을 맞춰야 하는 고금리 투자 자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만큼 SK온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게 된 거죠. SK온은 보다시피 적자가 컸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적자가 축소되는 분위기인데요. 다른 2차 전지 회사들이 유증을 하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려는 이유도 이거 캐즘이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미래 상황이 좋아지는지는 우선 변수로 치고 현재 상황만 봐도 SKMV와의 합병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이익과 적자가 상쇄됩니다. SKMV의 3년 평균 연간 영업이익이 9,194억이고요. 같은 기간 SK온은 연 9,130억의 적자를 냈어요. 이렇게 되면 SK온은 업황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에 합병이라는 호재도 들어가 있었다. 향후 2차 전지 시장의 변수들을 본다면은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길이 더 어려워졌다. 중국 내에서도 리튬, 2차 전지,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적인 공급 과잉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부실해진 기업들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공급 과잉 이슈가 사라지고 가격이 서서히 오르게 되겠죠. 최근 리튬 가격이 빠르게 반등 중인 이유도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별도 1조 5천억의 자본 확충을 통해서 연말까지 SK이노베이션 순차입금 9조 5천억을 줄이기로 했어요. 이자 발생 부채가 줄어들면요,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죠. 이번에 밝힌 목표를 보니까 2030년까지 에비타 20조, 순차입금 20조 원 미만을 만들겠다가 목표였었습니다. 작년 기준에 에비타가 2조 5천억이었고요. 순차입금이 39조 6천억이었었어요. 순차입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요, SK 지주사의 연결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순자산에서는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계열사예요. 그래서 SK이노랑 SK 지주사 주가를 보시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71%가 나옵니다. 즉 지주사인 SK 주가는 결국 핵심 자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리밸런싱을 통해서 SK온의 적자 부채를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중복상장 리스크도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기업가치 상승이 될 거고 결국에 이게 SK 주가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번에 자금 조달할 때 사회적 분위기도 신경을 써야 됐었습니다. 주주가치도 배려를 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의 대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주사들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최근에 SK도 3개월 동안 주가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가량 올랐습니다. 이번에 중간 배당으로 1,500원을 했고 기말 배당금이 작년보다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5,500원을 넘기게 될 경우 올해 배당 수익률을 3.5% 이상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주식회사는 향후 주가를 견인할 잠재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4%에 달하는 자사주 처리 문제예요. 30일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CEO 답변 취지로 봤을 때 향후 법 개정 등의 상황에 따라서 소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본 발표를 종합해 보면은 SK온의 중복 상장 안 하기로 한 거, 그리고 대중 상대로 유상증자 안 하고 3자 배정으로 한 거, 회사채 발행 안에서 이자 지출 줄이고 그러면서도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똑같은 유상증자라는 단어로
어떤 때는 또 오르고 어떤 때는 내려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세부 내용을 보고 나서 그때 겁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투자 주체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유상증자에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사례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